심지어 조선일보는 악의적이에요. 그러니까 일자리 증가율 가지고 2014년 박근혜 정부 수치를 가져왔는데 그때 박근혜 정부의 일자리 증가율이 가장 높을 때고 그 뒤로는 쭉쭉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2014년 최고치로 2018년 일자리 문제를 대비하는 것 자체가 악의적이죠. 이게 옛날 수법하고 똑같아요. 참여정부 때 참여정부 들어서고 그 다음 해에 청년 일자리가 심각하다 그러면서 그해 상반기 평균이 뭐 엄청나게 높다는 식으로 했어요. 근데 그게 평균치가 아니고 2월 실업률이었어요. 2월 청년 실업률. 2월은 대학이 졸업을 하기 때문에 청년 실업률이 높아져요. 자, 통계청장 교체. 저는 이게 딱 터지자마자 느꼈거든요. 이제 정부가 통계청장을 교체하는 것 자체가 예를 들면 통계를 왜곡하려고 하는 시도다 이렇게 쓰이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교체된 통계청장 이분이 황수경 통계청장이 뭔가 제가 봤을 때는 좀 진짜로 엇박자를 낸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노동연구원 같은 데서 분석해본 결과와 달라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죠.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로 발표된 통계 자료가 2017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조사예요. 표본 자체가 이제 작년 표본을 가져와야 되는 표본이 있는데 그 표본을 다 가져오지 않고 표본의 59%가 새로운 표본이자 일부니 저소득층 표본 과다 추가가 된 부분인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니까 나는 문제 없다. 그러니까 통계에 있어서 기준이 달라졌다면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설명하지 않은 상태로 저소득 뭐 관련해 가지고 현재 정책이 효과가 없는 것처럼 이런 식의 통계를 내놓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왜곡은 황수경 청장 쪽에서 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죠. 크게 보면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 표본 문제가요. 이게 보통은 표본 표출 방식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위 20%, 하위 20% 이렇게 이제 표본 추출 퍼센테이지가 정해져 있는데 이번에 최하위 소득 10%에서 추가 표본의 비중이 71.8%가 된 거예요. 50%가 돼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른 소득 분위의 추가 표본은 50%인데 최하위 소득 10%에서 표본 비중을 71.8%로 높여보다 보니 최하위 소득이 줄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이 중에 핵심이 뭐냐면 지난해 조사 때와 동일한 표본이었다면 그 비교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최하위 10%가 감소한 소득 비율은 0.5%밖에 안 돼요. 그리고 하위 10%에서 20% 소득은 오히려 1.9% 증가했기 때문에 작년 표본대로 하면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가 드러나고 있는 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 표본으로 2018년에 조사를 하면요. 저소득층은 보합세고 고소득층은 소득 증가로 나오는 그러니까 기준이 다른데 그렇게 그걸 조사할 수는 있어요. 있는데 그렇게 달라졌음을 충분히 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2017년 조사 때와 표본이 같은데 이렇게 나빠졌구나 올해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표본이 다르니까 작년 조사 결과와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전제를 확실하게 깔아줘야 되는 거죠. 작년에 5,500개에서 올해 8,000개로 증가했다고 그러고 표본 내객 60세 이상 가구주 비중이 2016년 32.4에서 올해 37.2%로 증가를 했대요. 그러니까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없는 거를 발표를 했는데 문제는 저는 이제 황수경 청장이 쉽게 표현하면 경질이잖아요. 어떻게 봐도. 경질된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황수경 청장이 저쪽 결의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뭔가 불필요한 신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분은요 그만두면서 하는 말을 보니 저는 그만둬야 되겠다고 솔직히 생각했습니다. 제가 다른 방송 토론에서 이런 얘기 하기가 어려워서 못했는데요. 아니 울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보통 장차관급 사람들이 그만둘 때 그런 행태를 잘 안 보이죠. 윗분 얘기를 뭐 잘 안 들었다. 그래서 마치 위에서 무슨 뭐가 있었다는 것처럼 사실 있지도 않았다는데 그 태도를 보고 아 저런 분이 정무직 장차관 자리를 하는 거는 문제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저도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윗선이란 표현도 막 나오고 그러거든요. 통계청장 윗선은 뭐 그래봐야 저는 뭐 국무총리 정도라고 보는데 이 과정에서 자기의 잘못된 신념을 과도하게 노출하고 예를 들면 그게 잘못됐다라고 누군가 지적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수용하면 저는 경질 사유가 안 된다고 보는데 아니 인사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 진보 보수나 이런 걸 떠나가지고 업무 처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불필요한 자기 과도한 신념 때문에 누군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면 겸허하게 수용을 하고요.
수정하겠다고 하면 되거든요. 네. 자기가 잘못한 거 없다는 이런 방식이라면 저거라도 경질시켜요. 네. 그리고 이걸 막 정치화시켜요. 이 말로는 이게 통계에 정치가 개입할 수 없도록 애썼다고 말하면서 실제로 그 말이 정치를 자꾸 개입시키고 야당을 능동화시키고 있어요. 그렇죠. 야당한테 빌미를 계속 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총평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뭐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이번에 통계청장 교체 사태라든지 등등을 보면은 실제로 지금 실질 소득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효과를 보는 거죠. 작년에 최저임금 올렸던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그리고 이게 최저임금 인상뿐만 아니라 소득주도 성장은 어쩌면 그냥 대세예요. 누가 맞다 네. 틀리다가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사회까지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자본주의가 오래되다 보면 빈익빈 부익부가 가속화되고 네. 그러면 수정 자본주의가 등장한다고 우리가 늘 배워왔지 않습니까? 그게 뭐 신자유주의네 뭐네 해서 극점에 와 있는 거를 되돌리려고 하는 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의 똑같은 현상 중에 하나인데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해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저는 네. 소득주도 성장의 개념 자체를 아예 모른다고 봅니다. 조선일보가 한번 빵 싸주고 네. 중앙일보가 한 빵 싸주고 봐 이거 처리하라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뭐 장하성 경질해라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고 그냥 흔들기의 일환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 심지어 조선일보는 악의적이에요. 그러니까 일자리 증가율 가지고 2014년 박근혜 정부 수치를 가져왔는데 그때 박근혜 정부의 일자리 증가율이 가장 높을 때고 그 뒤로는 쭉쭉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2014년 최고치로 2018년 일자리 문제를 대비하는 것 자체가 악의적이죠. 이게 옛날 수법하고 똑같아요. 참여정부 때 참여정부 들어서고 그 다음 해에 청년 일자리가 심각하다 그러면서 그해 상반기 평균이 뭐 엄청나게 높다는 식으로 했어요. 근데 그게 평균치가 아니고 2월 실업률이었어요. 2월 청년 실업률. 2월은 대학이 졸업을 하기 때문에 청년 실업률이 높아져요. 그렇죠. 그런 식의 장난을 이번에 또 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미국과 한국을 비교하면서 한국은 가장 나빴을 때를 미국은 가장 좋았을 때를 뭐 이런 식의 비교를 한다거나 네. 나쁜 사람들이고요. 자, 알겠습니다. 자, 드루킹 수사 이제 의원님이 마무리를 하셔야죠. 왜냐하면 이 방송에서 드루킹 수사가 끝난 건 이제 오늘 방송 시점과는 사실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네. 27일 날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저는 또 허망하더라고요. 허망할 뿐만 아니고 저는 이걸 가지고도 너무 온라인상에서 욕을 먹어가지고요. 이게 어떤 음모론이 있었는지 아시죠? 많죠. 엄청 많았죠. 네, 그중에 가짜뉴스 대책단과 관련하여 거기에 이원욱 변호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가짜뉴스 대책단에. 근데 이원욱 변호사 혼자가 아니라 거기에 가짜뉴스 대책단에 변호사가 4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최재성 의원, 그리고 제가 디소위원장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가짜뉴스 대책단의 변호사를 급구한 게 최재성 의원이에요. 왜냐하면 올해 1월에 당이 이런 가짜뉴스와 네이버 댓글이 그렇게 대통령을 흔드는데 뭐 하냐고 지금 폭탄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가짜뉴스 대책단을 구성했었는데 매크로 조작에 대한 제보가 계속 들어왔어요. 제가 그 인터넷 아이디도 있질 않아요. 조군이라는 분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매크로를 증명했냐면요. 그 아이디까지 다 적은 거예요. 매크로에 동원된. 제가 그걸 보내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1월 30일 날 경찰청에 매크로 수사를 의뢰하고 저희보다 하루 앞서서 네이버가 1월 29일 날 수사를 의뢰했어요. 이게 그냥 팩트예요. 그럼 그때 우리가 드루킹인 줄 알고 했냐? 당연히 몰랐죠. 그리고 그때 수사 의뢰를 할 때 한 집단만 한 게 아니에요.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걸 다 했는데 지금도 저는 검경이 왜 드루킹만 수사를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 특히 경찰에 대해서. 박사모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인 증거까지 다 됐는데 박사모 지금 수사하는지 안 하는지 하는 듯 안 하는 듯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올 1월에 김경수 지사가 경남도 지사로 출마할 걸 알고 김경수 지사를 흔들기 위하여 가짜뉴스 대책단의 변호사 자봉팀을 구성했고 그래서 드루킹과 김경수 지사의 관계를 알고 일부러 김경수 지사를 함정에 몰아넣기 위해서 매크로를 고발했다. 이런 음모론이 돌더라고요. 아이고 참.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특검이 수사 결과들을 보니까 의혹이 벗겨진 것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귀태 특검 이미 증명된 거죠. 약 30억 정도 되는 운영 자금
네. 벗어난 거냐. 네. 그걸 이제 무리하게 이제 정치권과 연결시키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차마 김성태가 임명한 사실상의 특검도 정치권과 연결시킬 만한 고리가 하나도 없으니까 네. 이 사람들이 비누파라서 뭐 네. 자체적으로 뭘 마련했다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핵심이 외부 자금 유입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이거를 증명하고 싶었던 걸 수도 있어요. 정치권이 경공모라든지 드루킹 쪽에 그 말한 정치권은 누구나 알다시피 김경수 의원으로 일단 한정해놓고 네. 근데 뒤져봤더니 금전 거래 내역이 없어요. 결국엔 후원금 정도 들어온 거 그것도 개개인들이 다 그것도 그건 불법- 거꾸로잖아요. 거꾸로. 왜냐하면 김경수 의원이 당시 의원이 드루킹 쪽에 돈을 줘야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위법 사항이 하나도 없고 나중에는 킹크랩 시연회 할 때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네이버 아이디로 접속한 게 결정적인 증거다. 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는 수개월 동안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정치권 내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관행화되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정치 세력들이 와서 이렇게 지지를 하고 할 때 한 표 가까운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는데 네. 요것만 보면은 김경수 경남지사는 선거 내내 드루킹과 만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네. 제가 봤을 때 수도 없이 많은 어떤 단체와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한 표가 아쉬워서 돌아다녔을 거예요. 그럼요. 근데 저는 더 열심히 일했어야 된다고 제가 한번 얘기했죠. 왜냐하면 심지어 대선이나 지방선거나 선거 때가 되면 자유한국당 후보가 저에게 URL을 보낸다니까요. 그럴 정도로 피 튀기게 그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김경수 의원이 대변인도 하고 그랬는데 더 열심히 했어야 된다. 제가 이런 얘기를. 재판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무진하겠죠.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사실 올가멜라고 했던 건 돈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경공모 자체 수입으로 활동자금 충당했다 확인됐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김경수 의원이 100만 원을 줬다. 킹크랩 시연하고 나서. 그 100만 원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다. 증거 없다고 특검이 확인해 주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없는 거네 이제.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김 의원 후원 계좌로 2,564만 원이 입금됐다. 그래서 이것도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그래서 노회찬 전 대표처럼 몰아가려는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이 또한 특검이 확인해 줬습니다. 개인 기부로 확인됐다. 그러니까 단체가 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무혐의예요. 지금 딱 하나 남은 거 이번에 뭐 청와대 행정관으로 누구 추천했고 어쩌고 뭐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어쩌고 이거는 다 그냥 특검이 좀 그냥 허전해서 넣은 것 같고요. 선거법 위반 건은 지금 특검이 마지막에 하나 얘기한 게 김경수 의원이 갔던 그 시간에 킹크랩이 시연됐다는 흔적을 발견했다. 요거 하나가 새로 그렇죠. 나온 거예요. 그런데 흔적이 발견되면 뭐 하게요. 그거를 김경수 의원이 봤다는 증거가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김경수 의원이 봐야 돼요. 당시 의원이. 그리고 그게 킹크랩이 매크로 조작이라는 걸 인지해야 돼요. 그래야 공모관계가 성립돼요.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는 불법적인 게 단 한 건도 없는데 그렇죠. 특검까지 만들어져서 네. 어쨌든 간에 재판이 회부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근데 경남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수고로움이 저는 그런 거죠.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수고로움뿐만 아니라 재판에 걸려 있으면 뭔가 이렇게 껄쩍지근합니다. 막 그렇죠. 껄쩍지근. 예.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가 저렇게 의연하지만 그게 의연한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많은 응원이 필요한 그런 상태고요. 또 제가 일찍이 이 처음에 터졌을 때 이거 별로 문제 없을 거고 이 특검이 김경수 지사를 대권 후보로 키울 거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고 만약에 뭐 민주당 추천의 특검이었다면 이 결과 못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오히려 김성태에 의해서 혐의가 벗겨진 효과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성태라는 사람이 의도는 김경수 죽이기를 하고 그걸로 문재인 대통령을 흔들라 그랬는데 결과를 놓고 보면 김경수 의원이 도지사 되는 것도 전국적인 인물이 되는 것도 차기 대권 후보의 반열에 든 것도 역설적으로 김성태 원내대표의 덕이다. 단식 덕분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김경수 지사 보면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는가. 네. 이제 특검은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엄청 시끄럽게 출범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험하게 끝났고요. 또 하나 있잖아요. 제일 웃겼던 게 김정숙 여사가 경인선 가자. 경인선 가야지. 그래갖고 김정숙 여사를 끌어들이려고 했던 그 행태, 그 못된 버릇, 흔들기. 이거 어떻게 응징해야 될까요? 실제로 이제 무슨 그 일종의 팬클럽 네. 또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요즘에 많이 챙기시들 하잖아요. 네, 다 챙겨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도 박사 한번 그렇죠. 챙겼죠. 그런 행위를 또 이제 매크로를 알고, 그러니까 이걸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뭐가 아쉬워서.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분들이 까먹은 거야. 까먹은 게, 한 가지만 교정하고 넘어갈게요. 이해찬 대표가 보수를 괴멸시키자고 했다. 이거 왜곡입니다. 극우 보수 세력을 괴멸시키자고 했어요. 극우 보수 세력. 극우 보수 세력과 보수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가 보수 괴멸 얘기한 적 없어요. 극우 보수 괴멸이에요. 아주 이건 제가 정말 안 까먹고 한 게. 뭐 결국엔 이제 이렇게 끝났고 김경수 지사도 잃은 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얻은 게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그러니까 어떻게 성장하는가. 그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치인한테 저 사람한테 좀 미안해. 내 빚을 졌네. 욕한 게 좀 미안해. 뭐 이런 식의 어떤 빚을 남겨놓으면 언젠가 그게 돌아오더라고요. 본인들한테 득으로 돌아오는데 어쩌면 지금 유튜브에서 횡행하고 있다는 19대 대선 개표 조작설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그게 이거랑 연관돼 있는 거예요. 네. 우리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아쉬워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는 건 그렇게 의심의 여지가 없는 선거였단 말이에요. 네. 그 상황에서 굳이 불법적인 거를 돈 주고 할 이유도 없을 뿐더러 근데 그쪽에서는 이제 그거죠. 김경수 등 드루킹이 여론 조작을 해서 박근혜 때와 똑같은 거잖아요. 거기는 국정원이었지만 댓글 조작을 해서 나중에 선거 때 뭔가 개표를 이상하게 해가지고 우리 후보 말하자면 홍준표가 졌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아니 설사 그게 동원됐더라도 그건 박빙해서 그게 가능한 거지. 이미 여론조사가 뭐 10% 20% 차이 나는 후보하고 뭐 그럴 일을 뭘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유튜브에 요즘에 그게 난리래요. 네. 우리는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은 국정농단이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당선의 배경이 된 겁니다. 그 배경하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는 뭐 이상한 일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요.